네, 윤석열 대통령이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서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했습니다. 광복회와 야당은 독립기념관장 임명에 반발하며 별도의 행사에 참석했는데요. 이 밖에 정치권 소식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말씀드렸었는데요. 윤 대통령이 통일을 위한 3대 비전과 또 3대 추진 전략, 또 7대 추진 방안을 담은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했습니다. 여기를 두고 여야의 반응이 좀 엇갈리더라고요. 두 분께서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먼저 이제 그 YS 김영삼 대통령 때 그때 이제 그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이게 있었죠. 근데 그때는 이제 그 평화무드 대탕트 이때였고요. 또 30년이 흘렀어요. 그 방안에는 보면 이제 그 통일 대한민국이 비전이 뭔지 이게 좀 부족하고요. 그다음에 추진 구체적인 전략이 미흡합니다. 그냥 화해 협력을 해서 남북 연합을 거쳐서 통일국가 완성한다. 이렇게 3단계만 돼 있거든요. 이번에 제대로 통일국가가 어떤 게 돼야 되는지 이런 이제 비전과 구체적인 실천 방안들 이걸 이렇게 제시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 30년 만에 구체적인 전략이 보완이 됐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장현주 부위원장께서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아마 이제 대통령께서 통일과 관련된 이야기를 경축사에 내놓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은 좀 있었는데요. 그랬죠, 그런데 오늘 내용을 보니까 좀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뭐 통일 독트린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의아한 부분은 오늘 이 통일에 관한 독트린을 발표한 저 경축사가 다름 아닌 광복절 경축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이 광복절을 맞이해서 일본의 만행을 규탄하고 그리고 일본의 책임 있는 역사적인 그런 반성에 대해서 촉구하는 그런 내용들도 담겨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많은 국민들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 대통령의 경축사에는 이런 일본의 만행의 규탄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다라는 점, 이 점은 좀 한편으로는 반쪽짜리 경축사가 아니었나라는 아쉬움이 듭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기시다 총리를 비롯해서 일본의 지도급 인사가 또다시 야스쿠니를 복납하고 또 참배하는 일로 우리 외교부가 또 유감까지 표명한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제대로 반성을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대통령께서 당연히 경축사에서 일본에 대한 이런 만행에 대해서 규탄하는 내용들, 이런 메시지도 함께 담겼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일본에 대한 규탄이나 사과 요구가 없었다. 아무래도 광복절 경축사였기 때문에 좀 반쪽짜리지 않았나라는 말씀을 좀 들었습니다. 자, 윤 대통령은 특히 한반도의 자유민주 통일국가가 만들어지는 그날 비로소 완전한 광복이 실현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근에 어떤 광복절이나 건국절 논란과 관련해서 윤 대통령 나름의 답이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지금 이제 그 건국이 1919년이냐 임시정부 아니면 이제 그 48년이냐 아니면 이제 그 아직 미완이냐 대통령은요 완전하게 북한까지 우리 한반도가 완전하게 자유민주 통일국가가 완성될 때 그때 비로소 건국이 된다는 거죠. 건국은 이제 하나의 과정입니다. 아직도 우리가 이제 완전하게 해방되거나 광복이 된 게 아니다. 미완성이다. 북한까지 완전한 자유민주 통일국가 건립되는 날 그때가 진정한 건국이다. 이러면 지금 소모적이 1919년, 48년 이거 싸울 일이 아니다. 지금도 이 과정에 있다. 우리가 통일을 가야 된다. 이건 저는 아주 그 합리적인 이런 데 통합 답안을 내놨다. 이렇게 그 평가를 하고요. 조금 전에 우리 장 변호사님은 이번에 일본 뭐 사과나 규탄 이거 할 만큼 했잖아요. 45년이 독립되고 일본 규탄할 만큼 했고 사과 요구할 만큼 했는데 지금 이게 우리나라가 일본을 극복하고 있습니다. 이미 1인당 GDP나 상당히 일본을 초월하고 있어요. 이제는 이제 그런 과거가 아니고 미래로 가야 되고요. 그리고 이게 통일로 가야 됩니다. 이제는 지금 이게 매일 뭐 일본 사과해라 마라 이거 반복한다고 발전이 있는 게 아니죠. 우리 북한까지 완전한 광복 이게 건국이다. 저는 명답을 제시했다 봅니다. 네, 이제는 미래를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글쎄요, 뭐 당연히 뭐 매일매일 일본을 상대로 해서 사과해라, 반성해라 하는 것은 또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도 의미 없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 그러나 오늘은 365일 중에 단 하루 광복절입니다. 광복절이라는 그 의미를 생각한다면 그리고 대통령이라는 자리에서 하는 경축식에서의 기념사를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일본의 잘못을 지적하고 앞으로 책임 있는
하는 그런 자세,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줘야 된다라는 메시지가 저는 담겼어야 됐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야스쿠니에서 또 복납하고 참배하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물론 지금 대통령이 지금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건국적 논란과 관련해서 나름의 답을 내놓은 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그러나 문제는 대통령께서 내놓는 이런 통일에 대한 해답으로 과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역사적인 논란에 매듭을 지을 수 있을지 이 부분은 저는 좀 의문이 듭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뭐 여러 가지 건국절 논란이라든지 뭐 이른바 지금 그 독립기념관장 임명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역사관들에 대한 충돌은 앞으로도 계속될 이념 전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 대통령이 통일을 대안으로 제시했다라고 해서 이런 이야기들이 바로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지는 않습니다. 사실상 지금 대통령이 오늘 광복절 기념사에서도 통일을 말할 수밖에 없는 이런 분단의 현실조차도 어떻게 본다면 일제로부터 주권을 강탈당한 그 역사로부터 이 분단이 또 시작된다라는 점을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오늘 경축사에서 오늘 기념사에서는 적어도 일본에 대한 잘못을 지적하는 부분들은 다시 한번 나왔어야 되는 것 아닌가 아쉬움이 남습니다. 네, 각종 논란에 대한 매듭을 짓기에는 좀 미흡한 이야기였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여기에 또 짚고 넘어갈 부분 중에 하나가 남북 실무 대화 협의체 제안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실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북한이 원하면 모든 것을 거침없이 시작할 수 있는 열린 제안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뭐 당장은 이제 북한이 호응할 가능성은 더 낮다 봐요. 예. 이번에 그 김정은 위원장이요. 엄청나게 수혜를 당했는데도 우리나라 포함해서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까지 거절하면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이제 그 적은 영원한 적이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따라서 당분간 뭐 쉽게 호응은 안 할 거지만 오늘 이제 그 대통령의 그 3대 전략에 보면요. 두 번째, 세 번째가 더 중요하다 봐요. 네. 첫째는 이제 우리 국민이 자유 통일을 추진할 수 있는 가치관과 역량을 기른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기르려야 되고요. 두 번째가 북한 주민이 자유 통일을 간절히 원하도록 변화를 만들어내야 된다. 그렇습니다. 예. 세 번째가 국제사회와 연대를 해야 된다. 제 말은 지금 이렇게 북한 정권이 호응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북한에 왜 우리가 북한 체제를 비판하는 이런 이제 그 삐라 같은 거 많이 뿌리잖아요. 예.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탈북자를 제대로 우리가 보호하고 감싸서 이분들이 북한 체제를 변화시키는 최첨병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북한 사회를 변화시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탈북자 보호나 또 북한 인권 문제나 네. 이런 걸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그다음에 국제사회와 연대를 해야 돼요. 이래서 저는 레짐 체인지까지는 뭐 당장 어렵다 하더라도 거기에 준할 정도로 북한 사회를 개방시키고 변화를 시켜야 된다. 그러다 보면 이게 점진적으로는 북한이 응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 호응. 저는 이렇게 보고 이거는 이게 험난한 과정이지만 우리가 이게 꾸준히 실천해 나갈 이런 게 과제다 이렇게 봅니다. 당장 북한 정권보다는 북한에 있는 북한 주민들의 호응을 이끌어내야 한다. 그렇기 위한 어떤 제안이 아닌가 이런 말씀이었는데요. 장 변호사님께 어떻게 들으셨어요? 일단 우리가 지금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서부터는 남북 관계가 상당히 경색되어 있다라는 또 우려를 표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럼에도 남북 간의 대화의 물꼬는 계속해서 유지를 해야 된다라는 것도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오늘 이야기 중에 남북의 실무 그 수준에서의 대화 협의체를 제안한 부분은 어떻게 본다면 지금 경색돼 있고 긴장 관계에 있는 남북 관계에서 조금은 대화의 가능성을 띄울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방향이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이제 또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내용을 차분하게 들여다보면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에게 정보 접근성을 좀 풀어주겠다. 결국에는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에 대한 부분을 갈망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한 정보를 주겠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물론 당연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도 필요하겠지만 이게 또 북한 또 그 김정은이라든지 북한에 있는 지도부 체제에서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본인들의 체제 위협이 될 수 있겠다라고 또 위협을 느낄 수도 있는 부분이 자극할 있거든요. 수 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우리가 하려고 하는 앞으로의 그 대북 정책 중에서 뭐 대화의 물꼬도 틔워야겠고 또 여러 가지 또 정책적인 부분 또 경제적인 부분 이런 부분에서 지원도 확대를 해야겠지만 그렇다면 대화 협의체를 제안하고 이런 과정에서 과연 이제 북한에 있는 뭐 지도 체제들과 또 어떻게 하면 또 잘 호응을 하면서 이런 협의체에 그 북한의 어떤 그런 호응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단계적으로 또 논의는 필요해 보입니다.
보입니다. 네, 자 이렇게 경축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요. 이번엔 경축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매년 이제 광복절이면 대통령과 또 독립운동 단체 등이 함께 경축식에서 이런 광복절 의미를 되새기지 않았습니까? 올해는 이 독립기념관장 임명 논란으로 각각 좀 쪼개져서 벌어졌습니다. 이게 좀 사상 초유의 일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셨어요? 아마 이제 46년하고 47년에는 자익하고 우익이 따로 했어요, 기념식을. 예. 근데 48년에 우리가 건국이 되고요. 예. 그 다음에는 이게 초유일 같아요. 제가 보기에 반쪽이라고 하면 그건 말이 안 되고요. 9대 1쪽? 그러니까 대통령이 참여한 행사가 90%고요. 예. 매국 사전이나 모든 게 일부 세력들이 10% 정도 드는 게 독자적으로 행보를 하는데 네. 이유가 두 개잖아요. 첫째, 건국절 이거는 진짜 말이 안 되는 게 정부가 작년부터 올해까지 건국절을 추진한다?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이거 명백한 가짜뉴스입니다. 이런 가짜뉴스 뿌리 뽑아야 돼요. 정부가 언제 건국절을 추진하겠다 한 적이 1년 사이에 있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가짜뉴스입니다. 이거 진짜. 예. 이거는 크게 문제 삼아야 돼요. 이거는 진짜 대통령이 오늘 들었잖아요. 과정에 있다고. 작년도 그랬고요. 한 번도 추진한 적이 없다는 거 밝혀드리고. 두 번째, 독립기념관장. 이게 그렇게 중요한 자리입니까? 독립기념관을 행정적으로 운영하는 자리에 불과한데 그 김영석 관장님도 뭐랬냐? 건국은 이게 과정에 있다 그랬습니다. 이분이 무슨 큰 잘못이 있습니까? 이런 게 말도 안 되는 두 가지 이유를 가지고 반쪽이라기보다 분열된 행동을 보이고 있는 이거야말로 저는 광복회 이종찬 회장 이하 광복회 일부 회원들 일부입니다. 그다음에 야당들 특히 야당들이 특히 반성해야 됩니다. 야당들이 무슨 이해관계가 있는데 왜 안 갑니까? 책임 있는 야당이 이렇게 국민을 분열시키는 국론을 분열시키는 이런 행태를 보여서는 안 된다. 네. 이게 46년 7년에 꼭 자익과 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네, 굉장히 좀 아쉬웠다라는 말씀을 들어봤고요. 장 변호사님은 말씀 좀 해주실까요? 그렇죠. 일단 당연히 광복절 행사가 이렇게 나눠져서 행사가 치러지는 것 자체는 국민들 보시기에도 참 우리나라가 얼마나 많은 갈등 속에 있는지를 보여줄 수밖에 없는 참 안타까운 장면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문제는 집권 여당에서는 자꾸만 이 광복절 경축식이 나눠져서 치러진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야권을 좀 비판하고 나서고 있는데요. 저는 이건 좀 지역적인 비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의 본질을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왜 광복절 행사가 두 군데에서 치러질 수밖에 없었는지 그 원인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광복회에서 계속 주장하는 부분들은 지금 최근에 임명된 독립기념관장에 대해서 뉴라이트 인사가 아니냐 혹은 신민 사관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들이 있기 때문에 임명을 계속해서 반대해 왔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정부에서 제대로 된 호응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오늘같이 그런 광복절의 행사가 두 군데로 나눠질 수밖에 없는 원인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다면 집권 여당에서는 그냥 야당을 향해서 왜 이것이 갈라치기처럼 두 군데서 행사가 치루어졌느냐 이것을 비판할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독립기념관장 임명에 대해서 찬성하는지 이 인물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한동훈 당대표가 직접적으로 대답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인사가 그럼 합당하다고 여겨지는 것인지 그리고 이런 논란이 있는 인물을 독립기념관장에 임명해야 되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동훈 대표가 직접적으로 해명을 해주신다면 그것이 국민들께서 듣고 싶어하는 대답인 것이지 지금 당장 광복절 행사가 두 쪽으로 나누어졌고 이것이 민주당의 갈라치기다 이런 주장은 사실 국민들이 들으시기에는 본질적인 내용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럼 야권에서는 지금 참석을 할 수 있도록 명분을 여당에 만들어달라 이렇게 좀 제안을 한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일단 행사는 이제 끝난 상황이니까 두 쪽으로 치러진 것 자체가 역사적으로 남게 된 것이지 이제 없어질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이제 앞으로 있을 일들, 특히나 이제 광복회에서 주장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에 대해서 국회 차원에서 검증할 일이 있으면 저는 더 치열하게 검증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역사적인 논란으로 국민들께서 또 피로감을 느끼시는 것 자체가 저는 빨리 매듭이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회 차원에서 그리고 민주당 차원에서 나서서 진상을 규명할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빠르게 시행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관련해서 논란이 사그러들 생각이 보이지 않는 게 지금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나라가 갈라지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이 너무나 부적절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서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결국 이제 지금 야당이 계속 윤석열 정권이 친일 행보, 친일 밀정 같은 행보를 한다. 계속 이 밀정이란 말까지 쓰잖아요. 또 이게 윤석열 정권이 무슨 이게 밀정 같은 행보를 했습니까?
지금 대통령 탄핵한다고 탄핵 사유에도 보고 보면요.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있잖아요. 이걸 이게 막지 못했다는 게 탄핵 사유고 올라있잖아. 청문회 한다고. 이걸 공격해요. 근데 이번에 그 검사를 몇만 번 했는데 99.8%가 방사능이 수치에 잡히지도 않아요. 0.2% 잡힌 것도 이게 50분을 안전기준치에 이거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게 야당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반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까지 우리 어민들 피해주게 후쿠시마 이거 먹으면 전부 기형아 다 나고 다 죽을 것처럼 선동을 했잖아요. 근데 수만 번 검사했는데 99.8%가 잡히지 않는다잖아. 나머지 0.2도 50분의 1 밑으로 이게 과학이 검증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재명 대표야 민주당은 국민 앞에 엎드려서 지금 빌어도 시원찮은데 이걸 탄핵한다고 하면서 지금도 이게 친일 행보한다 하잖아요. 사드 전자파계 과학에서 검증했는데 그때 사드 튀긴 건 막 노래 부르고 가발 쓰고 난리 치잖아요. 근데 사과합니까? 광우병 마찬가지고. 제 말은 이렇게 무책임하게 선동 가짜뉴스 혹시 무민해놨고 아니면 말아. 지금 이게 민주당이 부끄럽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오히려 국민 앞에 사과를 해야 됩니다. 후쿠시마 지금 이게 검사 결과가 나왔잖아요. 이것도 안 믿을 겁니까? 그럼 민주당 돈 들여가면 검사해 보든지 나오는지 부끄럽지 않습니까? 예. 저는 정말 이게 책임 있는 정당이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예, 야권에서 이야기를 하는 어떤 과한 언행 이런 것들 좀 선동이 과하다 이런 말씀을 좀 하셨고요. 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한동훈 대표도 또 나라가 갈라지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이 너무 부적절하다 뭐 이런 논평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은 결의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나라가 갈라져 보이게 했다라는 부분은 당연히 부적절하다고 모든 국민들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원인을 돌아가 본다면 과연 집권 여당은 국민의힘은 이 지경에 이를 때까지 어떤 일을 했는지 과연 책임 있는 집권 여당으로서의 그런 자세를 보여줬는지에 대해서도 저는 좀 의문이 듭니다. 그럼 독립기념관장이 임명과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나왔던 광복회의 반발 그리고 이제 광복절 기념식까지도 두 쪽으로 지금 이루어지게 되는 이런 모든 일들이 오게 되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집권 여당이 그렇다면 독립기념관장의 인물에 그 인물이 임명되게 된 과정에 대해서 국민들께 제대로 된 해명을 했는지 또는 그렇다면 독립기념관장 임명에 대해서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이야기가 있었는지 저는 이런 부분들을 집권 여당이 좀 더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이 논란이 저도 쉽게 매듭지어지거나 쉽게 잦아들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라도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관련해서 그럼 독립기념관장뿐만 아니라 지금 유관기관의 기관장들이 뭐 이른바 뉴라이트 인사로 채워지고 있다라는 의혹들이 지금 제기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권 여당으로서의 입장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직접적이고 또 그리고 국민들이 알아듣기 쉽게 입장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야의 공방의 범위를 좀 넓혀서요. 어제 법사위 검사 탄핵 청문회에서 이 권익위의 공무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민주당의 전현희 의원의 발언을 두고 여야의 공방이 또 격화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굉장히 좀 날선 비난이 나왔는데요. 한 인권에 대한 인권 유린이고 국민을 향한 모독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더라고요. 저는 지금 이제 그 전현희 의원이 최고위원 선거 중이잖아, 경선. 예. 그게 이제 그 5등, 6등 왔다 갔다 하니까요. 좀 이렇게 그 개딸들 표 좀 얻으려고 하는 거는 이해가 돼요. 근데 그게 더 나빠요. 본인이 생각 이런 게 아니고 개딸들한테 표 좀 얻어서 최고위원 하면 돼보겠다고 국가 원수나 영부인을 근거도 없이 이게 살인범이다. 이렇게 해도 됩니까? 국회의원이면 이게 아무데나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욕설하고 말해도 됩니까? 저는 일단 이게 검사 탄핵 청문회하고 아무 관계도 없잖아요. 김영철 검사. 아무 관계도 없는 걸 왜 이야기합니까? 살인범이라고? 이거는 이게 면책특권하고도 관계없어요. 면책특권이 직무상 질문도 아니고 이거는 이게 막말 욕설에다가 주제하고도 관계없는 직무와 이걸 하고 있잖아요. 이게 문제고. 그다음에 권익위 공무원뿐만 아니라 지금 방통위 공무원들도 오죽하면 하소연 내세요. 휴일에도 이게 일하고 여름에 에어컨도 안 노는데 일한다고 국회 하소연했잖아요. 국회가 뭔데? 왜 갑질합니까? 왜 공무원들 마음대로 불러서 10몇 시간씩 몰아세웁니까? 이 권익위 국장 대리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이분은 위에 외부위원 포함해서 15명이 표결한 거예요. 이분은 아무 권한도 없어요. 실무자예요. 위원들이 표결해가지고 그냥 불송치했잖아요. 근데 10몇 시간씩 불러서 계속 공격한다. 공무원들 이렇게 대하면 안 됩니다. 국회가. 국회가 그렇게 수프갑이 아니에요. 저는 이분이 뭐 안타깝게 돌아가셨지만 이걸 이렇게 구체적으로 누가 죽였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는 거고
담에게 얼마나 스트레스 많이 받았겠어요. 권익위가 결정했으면 존중한다고 끝냈어야지. 끝까지 권익위가 권익위원회냐 이러면서 계속 공격을 하니 공무원들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습니까? 저는 책임이 국회가 가장 크다 이렇게 보이고 아무 관계없는 대통령과 영부인을 살인범이다. 살인범 이거야말로 저는 막말 중에 막말이기 때문에 아마 징계나 형사 고발까지 들어갈 거니까 엄중하게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예, 당장 국회의 책임이고 전현희 의원의 발언도 뭐 본인의 어떤 선거를 위한 발언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일단 우선 전현희 의원이 지금 최고위원 선거에 나서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이제 이번 주 주말이면 끝이 예. 날 텐데요. 그런데 전현희 의원이 뭐 최고위원 선거를 염두에 두고 이런 강한 발언을 했다라는 주장에는 전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전현희 의원은 사실 최고위원 선거 때문에 이런 발언을 했을 리가 없고요. 오히려 그것보다는 전임 권익위원장이었다라는 점 이게 더 많이 작용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아시다시피 전현희 의원 같은 경우에는 권익위원장 자리를 지냈던 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안에서 벌어지는 회의라든지 일들이라든지 그리고 공무원 사회의 어떤 모습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가장 어쩌면 제일 잘 알고 있는 의원 중에 한 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관련해서 이야기들이 나온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그 발언 중에서 국회에서 뭐 살인자다라는 발언이 나온 것 이것은 또 국민들 보시기에는 그 정도가 너무 세서 부적절하다라는 또 평가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점도 저도 일부 인정합니다. 다만 전현희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나름대로 제시할 수 있는 의문들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김건희 여사의 어떤 명품백 수수 의혹 같은 경우에는 뭐 권익위의 조사도 있었고 지금 현재 검찰의 수사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과연 모든 국민들과 공평하게 그 수사와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하시는 국민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국민들을 대신해서 국회의원으로서 여러 가지 또 의문점을 제기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그런데 이제 대통령실에서 전현희 의원에 대해서 좀 뭐 반박을 하면서 여러 가지 또 강한 논평들이 나왔는데요. 물론 당연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발언이 크게 세게 나왔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도 어느 정도 반발하는 것은 이해는 되지만 그러면서 대통령실에서도 공직사회를 압박해서 고인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은 또 민주당이다 이런 공격을 함께 하고 계시거든요. 사실 이렇게 되면 도돌이표처럼 계속해서 서로를 공격할 수밖에 없는 국면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 고인의 억울한 죽음을 두고 뭐 누구의 책임이다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국회는 국회의 일을 하고 또 대통령실은 또 민생을 위해서 또 민생의 일을 하는 모습을 좀 국민들께 보여드려야 되는 게 아닌가 아쉬움이 듭니다. 예, 발언이 과한 부분이 있지만 충분히 제기할 만한 의문이었다는 말씀하셨고요. 국민의힘에서는 당장 전 의원의 제명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여기에 민주당에서도요. 전 의원을 향해서 그분의 죽음에 본인은 죄가 없느냐라고 말했던 송석준 의원의 제명을 또 추진하겠다 맞불을 놨습니다. 이 부분 좀 어떻게 흘러가겠습니까? 지금 이게 맞불이 뭐 맞아야지 맞불을 넣지. 아니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살인범이라고 한 사람하고요. 본인도 이게 국회의원 책임이 없느냐. 전임 권익위원장이면서 국회의잖아. 이거하고 이게 똑같은 경중입니까? 이걸 제명한다?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요. 청문회를 지금 몇 번 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15번 될 겁니다. 우리 옛날에는 청문회 진짜 자주 안 해가서 청문회 스타 노무현 대통령 나오고 청문회 하면 국민들이 관심도 가지고 이랬잖아요. 이제 청문회 하는데 20명 불러니까 임원정 검사 1명 나왔어요. 진짜 필요한 사람 중요한 정의들 나오지도 않아요. 그럼 이게 진실을 밝히지도 못해. 그럼 누가 노느냐? 진짜 힘없는 공무원들은 부르니까 국회가 갑질하니까 안 놓을 수 없잖아요. 그러면 아무 죄 없는 공무원만 계속 족치는 거예요. 왜 진짜 중요한 이게 위에 있는 분들은 안 나와. 검사청에 가는데 검사들이 안 나오잖아요. 이원석 총장도 안 나오잖아요. 이런 청문회를 왜 이렇게 밀어붙이냐면 내용을 하나 밝히지도 못해. 냉탕 청문회 하고 공무원만 때려잡는 이런 청문회 아닙니까? 이러니까 이게 공무원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언제 국회의원이 우리 갑질입니까? 국회의원은 국민의 종입니다. 국민의 위에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진실 하나 밝히는 것도 없으면 성과 하나 없으면서 맹탕 청문회 하면서 공무원만 하는 앞으로 이게 권익이 이런 불행이 또 되풀이 안 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정말 이게 국회의원이 겸손한 자세로 국회가 나가야 된다. 꼭 필요한 정의는 뭐 국민의 대표로 물어볼 수 있지만 막무가내로 공무원 소환해서 이렇게 모욕 주고 벌 주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 관련해서 장영주 부의원님의 첨언을 짧게 듣겠습니다.
글쎄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당연히 전현희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뭐 정치적으로 공세할 수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그 공세를 하는 것과 공격하는 것과 제명안을 또 발의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 같은데요. 사실 또 국민이 국민의 투표로 뽑은 국회의원에 대해서 사실 국회에서 좀 강한 발언을 했다라고 해서 바로 제명을 결의하는 것 국민들 보시기에는 이게 납득되는 모습인가 하는 아쉬움이 들고요. 사실 집권 여당으로서는 이런 거 말고 지금 민생에 관련된 것들 그리고 정책에 대한 것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입법 발의를 해도 지금 부족한 상황인데 과연 전현희 의원에 대해서 이렇게 빠르게 속도감 있게 제명 결의를 하는 것 국민들께서 얼마나 좋게 봐주실지 이 부분은 좀 의문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정욱 변호사,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